자,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요로결석은 10년 이내에 50%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끊어질 것 같은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과연 나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개인적으로 체감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출산의 고통에 맞먹는 그렇게 필적할 만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할 만큼 굉장히 아픕니다. 바로 요로결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는 요로결석. 오늘은 이 요로결석이 란 어떤 것이며 어떤 증상이 있으며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로결석이란 우리가 이제 콩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도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방광을 통해서 소변이 모아지는 이 요로개가 있어요. 콩팥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요로개에 어떠한 원인으로 요석이 발생하고 그 요석이 중간에 끼거나 하면서 요로개의 그 흐름, 소변의 흐름에 방해가 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이 요로결석 때문에 수신증, 요로감염, 신부정증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이 바로 요로결석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요로결석은 대체 어디에 발생하는 병이냐, 요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로결석에서 이 요로는 소변이 지나가는 그 전체 길을 의미합니다. 콩팥부터 시작해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 그리고 요도까지 나가는 그 전체 길을 요로라고 하고 이 요로의 어디에서 발생하든 돌멩이가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요로결석이에요. 부위별로 나누면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이 모든 것들이 다 요로결석에 해당됩니다. 이 요로결석의 크기는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굉장히 작은 크기부터 한 0.5cm까지 되는 그렇게 큰 요로결석까지 다양한 크기가 존재해요. 이 결석이 발생하게 돼서 요로 어딘가에 걸리게 되면 돌이 걸린 딱 그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게 되는데 왜냐하면 돌로 인해서 이 소변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변이 콩팥으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류한 콩팥 때문에 콩팥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늘어난 콩팥이 장으로 가는 그 신경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로결석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수분 섭취의 감소예요. 수분의 섭취가 감소되면 요석 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후천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 중에서는 이러한 수분 섭취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자, 이 요로결석은 여성보다 남성에 있어서 2~3배 정도 발병률이 높고 예전에는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연령에서 좀 발생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고령에서도 발병률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로결석 자체가 수분과 좀 연관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계절의 영향도 큰 편이에요. 자, 무더운 계절이 오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와 같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도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은 농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발생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비타민 D 기억나시죠?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비타민 D를 생성하려면 햇볕을 좀 많이 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내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된 상태가 좀 흔한 편인데 반면에 비타민 D를 내가 너무 과하게 챙겨 먹으면서 햇볕도 많이 쐬고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가 과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잉된 비타민 D는 요로결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기후의 특징 때문에 비타민 D 과잉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양제로 따로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량을 드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비타민 D는 과잉이 됐을 때 요로결석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도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도 요로결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분 섭취와 연관성이 높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요로결석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 혹은 측복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생해서 응급실로 실려오시게 됩니다. 이 통증은 갑자기 발생해서 수십 분, 길게는 수시간 지속된 후에 사라졌다가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주기를 띠는 그런 통증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통증이 하복부와 고환, 음낭까지 뻗어나가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음부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극심한 통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석이 방광 근처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빈뇨, 혈뇨 이런 방광 자극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혈뇨, 빈뇨, 부역이나 구토, 복부, 팽만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에 돌이 걸리거나 큰 돌이 걸리는 이런 경우에 요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신증, 콩팥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런 수신증을 유발하기도
발생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콩팥 기능을 상실하는 심부정증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특징적으로 증상 중에서 등허리를 치면 억 하고 아픕니다. 등이 울려서 앞에 복부가 아픈 게 아니고 딱 등이 아픈 겁니다. 이게 바로 요로결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형적인 그런 임상 증상과 여기다가 당연히 소변 검사하면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초음파나 이런 CT 같은 영상을 찍으면 당연히 돌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등허리를 쳐보는 거 말고도 소변 검사도 하고 CT나 초음파도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 걸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고 해결 방법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CT나 이런 초음파는 꼭 시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진이 된다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요로결석의 치료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치료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대기요법 그리고 체외 충격파 쇠석술, 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기요법은 실제로 많이 권유하는 치료 방법인데 요로결석의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결석의 크기, 모양, 위치, 주위의 부종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크기가 굉장히 작다, 그리고 요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통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맞거나 먹거나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정말 많은 물을 먹고 수액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환자가 소변을 계속 넣어서 자연스럽게 배출될 때까지 경과를 보는 거예요. 이때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뇨제를 같이 소변 배출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도와 요관을 좀 확장시키려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가끔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진통 소염제를 쓰면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거나 수액 치료를 해가면서 소변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 배출을 시키는 방법이 대기요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돌멩이를 깬다 라고 표현을 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어 그대로 체외, 몸의 바깥에서 충격파를 쏴서 돌멩이를 깨뜨린다, 그런 방법인데, 자, 체외에서 충격파를 쏘죠. 이 충격파가 무엇이냐? 수술 같은 것이 없이 돌멩이를 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멩이가 부서지면 일단 소변 길이 좀 뚫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남아있던 결석들이 하나하나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겉에서 그냥 깨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배출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보통 2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다 배출이 되고 3개월이 지나서 이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로 폐쇄, 아예 요로가 한 군데가 어디가 심하게 막혔거나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산부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 후에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결석이 너무 크고 단단하거나 위치가 너무 좋지 않다, 이런 경우도 반복해서 시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시경적으로 찝어내서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검사 후에 상담 후에 체외 충격파를 받을지 결정하셔야겠죠. 자, 이 밖에도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약물을 통한 치료요법도 있고, 직접 요관에 내시경을 넣어서 꺼내는 방법도 있고, 너무 드물지만 복강경이나 개복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요로결석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적절히 상담을 통해서 당연히 방법을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요로결석은 10년 이내에 50%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로결석이 한번 발생했다 하는 분들은 식이 조절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뿐 아니라 애저녁에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분 섭취죠. 더운 여름철에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은 꼭 섭취해 주셔야 해요. 수분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짠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고염식, 굉장히 짠 음식을 먹으면 칼슘류를 유발하고 구연산의 배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짜게 드시는 분들은 꼭 저염식이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반대로 구연산은 결석의 형성을 좀 억제시켜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나 자몽, 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더운 여름철에 물과 함께 많이 섭취해 주시면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겠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수분 섭취를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 시에 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소변이 굉장히 농축되게 돼요. 이것 자체가 요로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요산도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통풍이랑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산석은 엑스레이로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거나 요산석이 있었던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 주시거나 충분히 많은 양의 물을 드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요로결석에 대해서 요로결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고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예방 혹은 재발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실제로 요로결석을 통해서 고통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안에 50%에서 재발의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로결석이 한번 생겼었다, 혹은 요로결석이랑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물을 너무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충분히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시고 짠 음식은 꼭 피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